토지에 대해서 좀 보면 네. 2019년 2월 12일 자료인데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내용이 좋아요. 이 보도 자료인데 네. 요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 사업 추진 네. 등에 따라서 가격 상승하는 영향이 있다. 네. 영향이 크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나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 가격이 급등한다고 급등한다. 나오죠. 예. 그리고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빈번하게. 발생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용도 지역이나 지목이 변경될 지역이나 네. 아니면은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쪽 네. 요런 게 이제 투자 유망 지역인 거죠. 그렇네요. 국토부에서 알려주네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네. 국토부에 좋은 내용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지역이라도 네. 개별적인 개발 개발 호재가 호재. 있거나 아니면 입지가 좋은 쪽 네. 이런 데는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반영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네.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요 2019년 당시에 울산이 경기가 안 좋았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 동구는 경기 침체 지역으로 공시지가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네. 이때 우리 조금 전에 보면 올해 0.00 뭐 몇 포인트 빠졌잖아요. 있었죠. 네. 0.0 몇 포인트. 네. 그러니까 1%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0.5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렇네요.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빠진 곳인데 네. 많이 빠졌지만 다른 구의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울산의 다른 구 재개발 사업 하면 보통 남구, 중구. 그렇죠. 그다음에 KTX 역세권. 역세권 사업. 그럼 울주군이죠. 네. 울산의 KTX 역세권이 이제 울주군이니까. 네. 울주군은 사실은 울산에서 보자면 조금 외곽지잖아요. 맞습니다. 울산으로 이제 편집되면서 강력시가 됐지만 여전히 울산에서는 도심에서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외곽지인데 이 외곽지조차도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으니까 땅값이 올랐다라는 올랐네요. 거고. 5.4%. 네. 그래서 울산 전체 공시지가가 5.4%니까 네. 이거를 상기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때가 이런 그러네요. 데가 많이 오른 거겠죠. 네. 그리고 이래 보면 이제 지가 변동률이 87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자료를 보면요. 네. IMF 때 빠졌죠. 네. 외환위기 때 아주 조금 빠졌어요. 아주 조금 빠졌고. 그리고 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꾸준히 오르다가 네. 요때 보면 살짝 옆으로 횡보하죠. 네. 예, 요 구간 있잖아요. 네. 요 횡보하는 구간. 네. 저는 지금이 요 구간과 흡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2008년이네요. 네. 2008년, 7년, 9년, 9년까지. 뭐 한 요 정도, 네. 8, 9, 10년 요 정도에 비슷하다 보거든요. 네. 요때 이제 주택 시장은 보면 네. 경기가 안 좋았죠. 이때는 특히 이제 그럼- 수도권 시장,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네. 근데 요때 사실은 그래서 이제 2010년경이 있죠. 네. 요 2010년경에 토지 강사님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요때요. 네. 아파트는 빠지니까 전부 다 집 사지 마라 이랬거든요. 네. 그 전까지 2007년까지만 해도 뭐라 했냐면 강남 불패, 강남 불패시나 뭐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9년이 넘어가면서 하우스 푸어, 많이 빠졌네요. 뭐 버블 세븐 지역, 아. 그때 많이 올랐던 지역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거예요. 네. 그때 참고로 강남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강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사면 끝났다. 네. 집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살짝 비슷하다 지금이랑 네, 맞죠? 지금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2008년도에 들어서서 2008년 11월 달에 네. 강남 3구 제외하고 투기 가열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시켰거든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네. 맞죠? 비슷하네요. 네. 네. 지금 2022년도에 네. 와서 23년도 초에 네. 풀었죠.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네. 제외하고 풀었죠. 마치 좀 비슷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 부동산이 이렇게 행복 기간이겠지만 특히 토지를 보면 행복 기간이겠지만 다시 이렇게 상승은 무난하게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뉴스를 보면 2018년 1월 달에 아까 울산 사례입니다. 네. 이제 집값 내려도 땅값은 오른다. 지방서 더 뜨거운 토지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집값 내렸는데도 땅값만 뜀박질하는 지역 해서 울산 집값은 빠지는데 울산은 땅값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다. 그다음 충북도 보면 집값은 마이너스인데 네. 땅값은 많이 올랐다. 충남도 집값은 빠지는데 올랐다. 경북도 마찬가지. 빠졌는데 올랐다. 경남은 집값 더 많이 빠졌죠. 그렇네요. 더 많이 빠졌는데 올랐다. 올랐네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때 18년만 해도 지난해 전국 땅값이 18년이니까 2017년이겠죠. 네. 지난해니까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래서 집값 상승과 개발 호재가 있는
세종, 부산, 제주 등 상승세를 주도했다. 특히 울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등은 네. 집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땅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고 나오죠. 전혀 집값이랑은 상관이 없다 맞죠? 네, 좀 이런 거는 좀 별개로 노는 부분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건 거예요.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네. 집 짓는 외에 땅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가를 지을 수 있거나 뭐 이런 공장 창고를 지을 수 있거나 뭐 캠핑장으로 이용한다든지 땅의 종류는 다양하잖아요. 네. 뭐 숙박시설로 이용하거나 카페로 이용하거나 다양하잖아요. 네. 예. 혹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집값이 만약에 떨어졌잖아요. 네. 요때 땅을 사놓는 거예요. 요때 땅을 사놓고 안 좋을 때 땅을 사놓는 그렇죠. 집값이 오른다. 네. 요때는 집을 지어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일 많이 먹을 수 있죠. 예, 건설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생산자 입장에서 또 한번 보면 네. 이런 현상이 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집값 규제 속에 주택시장은 거래 절벽이 심화됐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시장은 거래 증가와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네. 그 다음에 뭐 전국 땅값이 뭐 3.88% 상승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올랐다. 요때는 이런 뉴스가 나오죠. 네. 이런 상승폭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네. 특히 보면 이제 집가 상승 추세와 함께 혁신도시 개발 수요가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런 개발 정보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개발 정보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하고 네. 입지보다는 전체적 시장 흐름이 더 중요해요. 네. 근데 울산 시장 마이너스, 경남, 경북, 충북, 충남 이때 당시에 마이너스였지만 네. 이 개별 지역들은 많이 올랐다는 거죠. 땅은. 네. 그래서 땅은 이 국지적이고 또 개발 호재 이런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특히 집값 상승률에 비해 땅값 상승률이 훨씬 높거나 혹은 집값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만 고공행진한 사례도 많았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죠. 네. 자, 이번에는 2010년 뉴스입니다. 네. 2010년 뉴스고, 요때는 뭐냐면, 이제 서울 집값이 빠지는 구간이었던 거예요. 요때 빠졌다가, 여기에 2008년이거든요. 네. 빠졌다가 정부가 부양책을 쓰니까 다시 올랐어요. 올랐네요, 일시적으로. 네, 그러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네. 이제 다시 빠졌고, 이 연도와 시기를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때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꺾였는데 땅값은 계속 올라. 이렇게 나오죠. 네. 예, 여기 밑에가 땅값 지수고, 요 위에는 아파트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집값은 떨어지는데 집을 지을 땅값이 계속 오른다면 주택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건설업계가 이런 처지에 놓였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요, 큰 건설사가 이 사이클을 더 잘 보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큰 건설사는 이미 거의 요 과거에 보면 2003년부터 보면 2005, 6, 7 이때 많이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꺾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때 이미 또 땅을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건설사들은 요때 힘든 거죠. 힘들죠. 집도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네. 땅은 땅대로 비싸가지고 내가 재료비는 비싼데 분양가는 그렇죠. 상품의 판매가는 낮아지고 네. 재료값은 비싸지고 그러니까 좀 난감하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상승기 때 분양해서 돈을 벌어서 하락기 때 이제 땅을 또 사는 것 같아요. 건설사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네. 우리 강장구님이 알려주신 사례들 봐도 네. 작년에 부산에 굵직굵직한 땅 그렇죠. 많이 거래됐잖아요. 네. 몇 천억짜리. 해운대, 네. 서면 이런 굵직굵직한데 몇 천억짜리가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수도권 100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하남시가 올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네. 또 대규모 개발지 있는 곳 이런 데 봐야 되고 여기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집값은 모두 떨어졌다. 근데 반면 땅값 흐름은 반대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도 당시에 네. 저도 토지 투자자다 보니까 요 강사님들 강의 들으면서 땅 사러 막 다닐 시절이거든요. 네. 요때는 제가 강의할 때가 아니고 나이도 많이 어렸고 네, 이랬는데 요때 토지 강사님들이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강의료도 많이 벌었고 네. 그때는 또 저의 꿈이었거든요. 네. 나도 투자를 잘해서 나중에는 좀 강의도 하고 그렇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나요? 네. 그다음에 이런 데도 19년대 규제 때문에 땅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20년도에 뭐가 터졌냐면 19년 말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19. 그러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지만 요 19년 4월경만 하더라도 또 어땠냐면
정부 규제가 계속 있었고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빠지는 구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집값은 떨어지는데 땅값은 100개월 연속 상승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공공 택지지구,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철도, 도로. 그래서 제가 항상 뭐냐면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교통이 좋아지거나 하나 더 추가하면 일자리가 들어오거나 맞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SOC 사업, 그러니까 도로 철도가 뚫리는 곳, 네. 그다음에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풀립니다. 그래서 전체 3기 신도시 전체 사업비 25조 원 중에 엄청나네요. 16조 원이 토지 보상금으로 네.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돈을 받은 사람은 또 써야 되겠다,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써야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30km 이내에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뉴스가 이거 바뀐 건데 네. 30km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다시 토지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높은데요. 토지 보상금으로 기존 택지의 20km 안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래 나오죠. 이게 이제 30km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토지 재투자는 인근 지역의 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앞에 기사를 먼저 알고 말한 것처럼 이런데 이 네.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토지는 양이 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부증성. 네, 부증성. 네. 그 다음에 건물은 낡지만 네. 토지는 영원히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양성.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주택 시장이 안 좋을 때 물론 집을 지을 땅이 안 좋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큰 손들은 그때 미리 사놓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땅이 계속 되기 때문에 양도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주택 시장이 좋을 때 짓고 팔겠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제 주택 시장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공급 과잉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 공급이 너무 많으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토지 시장에서 본다면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아파트에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새로운 인구가 들어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호재죠. 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토지는 좀 더 호재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요거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지를 보면 결국 토지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싸움인데 네. 지금은 매수자가 작아요. 확실히 이제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적은데 네. 문제는 매물도 적습니다. 맞습니다. B급, C급 말고 네. B 플러스급이나 A급. A급 이런 거는 매물이 적어요. 네. 그래서 간혹 나오는데 그렇게 싸지는 또 맞아요. 않아요. 딱히 저렴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간혹 나오는 게 개인 사정으로 급매물 이런 게 가끔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이 토지 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왜 그런지까지 설명드리면 땅을 들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은 오래 들고 있었던 사람이 많고 네. 또 여유 자금으로 들고 있던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는 안 내놓으면 된다. 다시 시장 좋을 때 팔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보면 돼요. 땅이 자 펜을 좀 바꾸겠습니다. 땅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억짜리 땅이었어요. 네. 10억짜리 땅이었는데 요때 대출이 만약에 5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요 땅이 20억이 됐어요. 2배가 됐죠. 네. 네. 근데 이분은 대출이 여전히 5억이에요. 네. 아파트 투자랑은 좀 다르게 추가 대출을 잘 안 일으키세요. 그렇죠. 네, 그냥 땅 사놓고 시간 지나니까 올랐더라.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40억이 됐어요. 네. 그럼 대출은 여전히 5억이죠. 네. 분명히 대출 비중이 50%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거의 없어지네요. 많이 없어지죠. 한 네. 8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8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비중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팔아야 되겠다 안 해요. 근데 개인 사정으로 급매물은 누구냐면 요 당시에 좀 급하게 샀던 분들 거의 대출을 많이 안아서 네. 이런 분들이 이자가 많이 오르니까 요때 이제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좀 예.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 시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기회지 않을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뭐 여기까지 짧게 보면 네. 해운대 홈플러스, 연산동 홈플러스 네. 준주거지. 평당 2,958만 원 거래됐죠. 평당 평입니다. 거의 1,200억 정도. 네. 엄청나죠. 연산동 홈플러스. 그 다음에 부산 진구청 옆에 LG전자 베스트샵 평당 8,799만 원 거래됐고. 네. 위치 좋죠 여기도. 네.
그 다음에 마린시티 홈플러스. 네. 평당 6,800만 원 와. 거래됐죠. 네. 22년 8월입니다. 네. 경기 안 좋을 때예요. 제니스 바로 옆이죠. 네.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네. 하나인 제니스. 마린시티 싸게 제니스 거래된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죠. 네. 근데 이런 거 사놓으면 얼마나 나중에 주복 지으면 얼마나 엄청나죠. 차익금이 크겠어요. 신축되면 랜드마크 되겠죠. 네. 바로 옆이네요. 네. 자, 서면, 전자랜드, 네. 프라이킹, 아, 프라이스킹. 네. 요것도 서면 완전 더블 역세권이죠. 가정 맞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곳. 네. 여기서 위로, 역에서 내려서 요 위로 올라가면, 네. 뭐 이제 북쪽이죠. 여기로 네. 올라가면 점포 카페 거리 이렇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이것도 대기업에서 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 부자들은 어떨게 이렇게 불경기 때 부자들은 전부 다 건설 사업을 해요. 그렇네요. 맞죠? 우리나라 다 부자들은 네. 현대는 보면 자동차 만들고 네. 뭐 레미안, 삼성은 전자를 만들지만 그렇네요. 예. 근데 이 사람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아파트 사업이에요. 신기하다, 맞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유심히 봐야 된다. 네. 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의가 네. 제가 토지 이번에 강의가 잡혀 있거든요. 네, 이번에 하죠. 토지, 네. 공장, 창고, 네. 투자 방법. 이래서 이제 수익률과 수익률과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겁니다. 요즘 대세죠. 네. 공장 창고 투자. 네, 우리 설명란에 네.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올려